안녕하세요. 전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아직 손자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절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우리 며느리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텐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며느리 말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뻔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열심히 키워놨는데 짝을 맺어주는 일이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70이 다 돼가면 온갖 일 다 겪고도 남을 나이인데 이런 저한테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서 제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마음과 같으실지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유유히 흘러가면 좋으련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저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며 살아왔는데 아들 장가 보내려다가 아주 사람 잡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람 인상 차기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 판단이 서는데 그때는 뭐에 이끌린 듯이 옳지 않은 판단을 해서 아들과 제가 인생을 망칠 뻔한 사건에 휘말렸었죠.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는 일이면 함께 웃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같이 슬퍼해주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요. 아들 장가 보내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뻔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이란 되물림 참 지독했습니다. 내 자식에겐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소장농이었던 아버지는 늘 남의 집 일만 거들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한글을 몰라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 일상이셨죠. 아버지는 그래서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옥자야,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운 만큼 돈도 버는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야. 그러니 넌 아버지처럼은 살면 안 된다. 알겠냐? 그때만 해도 집안의 기둥인 장남을 위해 온 가족이 헌신하던 때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딸이라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없는 형편에도 절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엔 딸을 살림 미천이라고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찍 일터로 내보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던 제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 또한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누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학교에 가야 하고 여자는 남자 형제들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죠. 저도 오빠의 대학 진학을 위해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장 일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철칙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였죠. 몇 년이 걸려도 검정고시는 꼭 합격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오빠와 남동생 둘을 챙기느라 정말 1분 1초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야, 내 교복은? 내 교복 어딨어? 어젯밤에 빨고 널어놨어. 그럼 아직 달인질도 안 했다는 거야? 시간이 없었어.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누나, 나 도시락은? 누나, 나는 체육복!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전 완전히 이 집에서 돈만 벌고 밥 해주는 기계였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1살 차이였던 오빠는 생각보다 공부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형제들 눈치 보느라 공부를 한다곤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죠. 하루는 시험을 치고 온 오빠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화가 난다며 가방을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오빠의 책가방을 열어 오빠가 푼 시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그걸 들고 가서 시험 문제를 풀었죠. 참,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신났던지. 그냥 저 혼자서만 독학하다가 학교에서 내준 시험 문제를 푼다는 그 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뭔가 짜릿함이 느껴졌고 마치 제가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고3 수험생 같았죠. 그런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네 할 일, 난 내 할 일이 있는 거야. 옥자야, 제발 네 주제를 좀 알아. 어디 감히 오빠 시험지에 손을 대? 내 주제? 그래, 네 주제. 넌 우리 밥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오면 돼. 솔직히 우리가 잘 돼야 너도 기본은 되는 남자한테 시집 갈 거 아니야.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잘 돼야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난 내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오빠보다 내가 더 공부 잘했고 오빠보다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사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고 오빠가 일터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여자만 집에 헌신해야 돼? 서로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이게 터진 일이라고 진짜. 너 이리 와. 전 그날 오빠한테 엄청나게 맞았고 다시는 공부에 공짜도 꺼내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 얼굴에 피멍이 든 제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돈 벌고 집안일 하느라 거울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데 그날 거울을 보니 제 주제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전 그 길로 짐을 싸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동생들은 제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떼를 썼죠. 누나, 우리가 누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누나, 이제 말 잘 들을게. 가지마, 누나. 이제 누나도 누나 인생 찾아서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야, 너 지금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 못 들일 줄 알아? 알겠어? 전 매몰찬 오빠의 말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 혼자 세상 밖에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랑 엮이지 않을까 두려움도 컸죠. 그러다 한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비록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요즘 말로 맛집이라고 하죠?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는 맛집이라 식당은 늘 문전성시였습니다. 전 손이 재빨라 할머니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처음엔 자꾸 말라서 일도 못하겠다고 구박을 하셨지만 절 1년간 지켜보던 할머니는 그제서야 절 인정해 주셨죠. 식구는? 네? 네 식구들 어딨냐고. 아, 네. 식구들 버리고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혼자인 건진 상관 안 한다. 여기서 일 착실히 배워서 돈 모아.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전 짧고 굵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담긴 사장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마 후엔 맨날 반찬만 만들다 국수 만드는 일로 승진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내 익숙해져서 밤새 국수 반죽을 만들고 면을 뽑았습니다. 워낙 맛집이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았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늘 저희 국수집 단골이었죠. 여기 국수 5개, 보리밥 5개요? 네. 특히 늘 같은 자리에서 주문하는 제 또래 같은 공장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전 오빠와 남동생이 생각났죠. 국수 5개, 보리밥 5개 맞죠? 옥자씨, 애인 있어요? 오늘은 꼭 대답 듣고 가야겠다. 수천 수만 명 줄 섰죠 뭐. 맛있게 드세요. 정말로 있어요, 없어요? 그중 가장 말이 없는 한 공장 직원이 저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도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야, 무뚝뚝한 정식이가 묻는 거 보면 이거 예산일 아닌데? 없는데요? 우리가 물을 땐 대답도 안 해주더니
정식이 이 녀석이 물으니까 대답하네. 야, 옥자씨 섭섭하네. 맛있게 드세요. 전 서둘러 서빙을 한 뒤 부엌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어찌나 부끄럽던지. 왠지 그 남자의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누구세요? 아, 접니다. 윤정식이요. 매일 저희 국수집으로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그 공장 직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때 저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물었던 그 남자. 우리 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시장을 나와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홀어머니의 형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아, 네. 작은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있고요. 그리고 풍족하진 않지만 삼시세끼 굶지 않게 해줄 자신도 있어요. 네? 공부도 하던데 고등학교 졸업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절 뭘 보고. 좋은 사람은 보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난 간지러운 말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참, 그때 그 남자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후 몇 번의 연애 후 결혼을 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쁘던지요. 고생했어 정말.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정말로. 장해, 정말 장해. 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임신을 했고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죠. 그땐 정말 없이 살아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매일매일이 웃는 날이었죠. 요놈도 나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치?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냥 벌써 그런 생각이 드네. 부모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건가? 내가 뭐가 좋은 여자예요. 당신이 좋은 남자지. 아니야. 당신은 참 좋은 여자야. 정말로.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별로 없었지만 절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끼지 않았죠. 남편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애만 보고 있으라 했지만 전 국수집 사장님과의 의리로 국수집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들 찬성이도 국수집에서 거의 잘하다시피 했죠. 눈이 참 많이도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가지 마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날씨가 더 궂은 날도 갔어. 걱정되니까 그렇지. 오늘 사장님도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내년부터 월급도 오른다니까 야간 근무 줄이고 당신이랑 찬성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야겠다. 그래,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 일로 와. 부끄럽게 왜 이래요? 남편은 그날따라 안 하던 스킨십도 하고 말수도 많았습니다. 전 남편이 출근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고 남편은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윤정식 씨 집이죠? 네, 맞는데 어디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윤정식 씨가 교통사고로 그만... 전 교통사고란 말에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절 안아주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라뇨. 전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었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 잃고 형제 버리고 혼자 된 저에게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을 아는지 돌도 안 지난 우리 아들도 엄마를 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애가 배가 고파 이러고 있는데 엄마란 인간이 이러고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정말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아들과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힘든 거 알고 배고프다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이거 먹고 기운 차리고 당장 식당 나와. 애미면 애미답게 행동해. 나는 애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을 하늘로 보냈어. 그래도 살아야지. 내 자식이 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 앞으로 독한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전 정말 눈물 섞인 밥을 어거지로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찬성이 잘 키워보겠노라 말이죠. 국수집에 딸린 작은 다락방에서 아들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입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옥자야,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이제 80이 넘으니까 좀 쉬고 싶다, 옥자야. 사장님, 남편도 죽고 새끼도 죽고 그래도 네가 있어 참 좋았다. 돈만 악착같이 벌고 살았는데 네가 내 딸 같고 찬성이는 내 손자나 다름없었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가게 이제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 넌 잘할 거야. 저 사장님 없이 못해요. 할 수 있어. 해야 되고 넌 엄마잖아. 사장님은 그렇게 저에게 가게를 넘기고 보름 후 집에서 주무시다가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제 곁엔 오직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아들밖에 없었죠.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 싫었거든요. 정말 아들을 귀하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빠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뭐든 최고로 다 해주었고, 저는 옷 한 벌 사입지 않아도 우리 아들은 늘 좋은 옷과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고 사고 한번 치지 않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엄마, 이제 가게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이모들도 많고 이젠 좀 쉬셔도 되잖아요. 안 돼, 아직은. 엄마가 나가야지.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엄마 아직 짱짱해. 엄마는 앞으로 제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좋다면 다 좋지. 우리 아들이 워낙에 반듯하니까 아가씨도 우리 아들 닮은 아가씨 만나지 않을까? 시장 안에서 했던 작은 국수집은 체인점이 수십 개가 생길 정도로 번창했고 제 나이도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우리 국수집은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가 됐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신문을 통해 소개가 됐죠. 야, 40년 한결같은 손맛 신화를 일으키다. 우리 엄마가 이 정도였어? 아휴, 걔는 이야기를 떠벌려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엄마, 나 어제 엄마 때문에 이사님 호출받고 올라갔다니까? 왜? 너 뭐 잘못했니? 아니, 이사님이 이 기사 보시고는 좋은 어머님 밑에서 자랐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국수집에서 점심 먹자고 날짜 잡으라고 하시더라고. 아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네. 그 큰 대기업에서 국수집이 뭐라고. 관심도 다 가져주시고. 내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할까? 엄마, 요즘 그랬다가 큰일 나. 그냥 계셔요. 그럼 언제 올지 나한테 꼭 미리 날짜 알려줘. 네, 엄마.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보다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 예약 손님 있어? 예약 손님은 아니고 결혼할 사람이요. 뭐?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 달? 아니, 고작 한 달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엄마, 저 진짜 보자마자 이 여자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래도 엄마도 아빠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셨잖아요. 그건 그 시절 이야기고 요즘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런다던데. 엄마, 저 믿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는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휴, 참. 일단 만나는 볼게. 결혼은 만나보고 생각 좀 해보자. 그럼 이번 주말로 잡을게요. 한 달 만난 여자와 결혼이라니. 솔직히 제 아들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아이인데 한 달 만난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러나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아들은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이미지의 아가씨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하늘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본다고 단정한 투피스 차림을 하고 왔는데 손에는 뭘 그리 덕지덕지 발랐는지 손톱은 귀신같이 길었고 머리는 샛노란 색깔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양치는 다 계세요? 양치? 그게 뭐예요? 양다리 친구인가?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냐고. 아, 네. 엄마 아빠는 집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대시했는데요. 딱 내 스타일이라. 뭐? 대시? 아, 예리가 저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사귀자고. 고백받고 만났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영혼의 단짝이랄까? 네, 저 찬성씨 너무 좋아요. 대기업도 다니고 집도 부자고 대박이죠. 순진한 건지 예의가 없는 건지 전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집에 온 손님이기에 전 미리 만들어둔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죠. 보통 예비 며느리가 오면 부엌에 와서 거들기도 하기 마련인데 전혀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아주 자유분방했죠. 찬성아, 어서 와서 밥 먹자. 찬성아, 찬성아?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오질 않아서 전 2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자기야, 이거 진짜 다이아야? 대박. 엄마가 여행 갔다가 큰맘 먹고 사신 거야. 예쁘지? 아,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저택 같아. 나 이거 하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돼? 제가 너무 아까워서 해보지도 않았던 다이아 목걸이를 제 허락도 없이 목에 걸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2층에 제가 아끼는 물건을 모아둔 방에 들어가서 그림이며 도자기 그리고 보석까지 함부로 만지고 있지 뭡니까? 아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예리가 너무 구경하고 싶대서. 그래도 엄마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니지 않니? 쏘리요. 너무 예뻐서 그만. 근데 어차피 이제 결혼하면 다 제 거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참,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도 없고 저 아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한번 밉다고 생각하니 밥 먹는 것도 너무 진상 그 자체였습니다.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은 건지 제가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먹질 않나. 덜어서 먹으라고 앞접시를 줘도 그냥 젓가락질로 음식을 막 헤쳐놓질 않나. 정말 천방지축에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를 보내고 전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죠. 엄마, 예리 어때요? 괜찮죠? 넌 제가 괜찮아 보이니? 좀 자유분방하긴 해도 착해요. 엄마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네가 저런 애를 데리고 올 거라곤. 너처럼 반듯한 애가 왜 저렇게. 엄마, 오늘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난 네 아빠를 만났을 때 서로 간에 믿음이란 게 있었어. 그런데 난 그 아가씨 눈에서 너에게 믿음을 준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 엄마 말이 틀렸니? 엄마, 전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예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전 결국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착착 진행됐죠. 전 아들이 결혼하면 이것저것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 애가 시켜서 한 말이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돈어른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 몰래 예비 며느리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와, 여기 대박 좋다. 역시 어머니는 스케일이 크시다니까요. 내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 찻집이야. 다 아는 사람들이니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너희가 하는 대로 다 해줄 생각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저 진짜 요즘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란 것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지 않니? 그래서 사돈어른도 좀 뵙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래. 어머님은 혼자시잖아요. 뭐? 저 엄마 아빠 다 있어요. 저희 만나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어머니는 돈, 전 찬성 씨한테 아빠 빈자리? 뭐 그런 거 해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란 꼬리표를 뗄래야 뗄 수는 없었으니까요. 참, 어찌도 그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하던지. 당장 머리채를 잡고 감히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퍼붓고 싶었지만 남편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결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죠.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전 하루하루 걱정만 늘었습니다. 가게에 나와서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바로 오기 직전 한 남자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 5시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난 지금 배가 고픈데? 손님 모셔요. 전 배고픈 손님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직원들은 쉬게 하고 제가 서빙을 했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신문에 난 할머니 아니에요? 아유, 부끄럽네요. 이거 체인점이 몇 개라고 했죠? 네? 할머니, 돈 엄청 많죠? 얼마나 많아요? 식사로 오셨으면 식사만 하고 가세요. 네. 뭐 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국수 하나 준비해줘요. 근데 할머니 죽으면 재산은 아들한테 다 가나?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본 말인데. 되게 예민하시네 노인네가. 뭐? 부러워서 그래요. 난 부자 부모도 없고 겨우 국수 한 그릇 먹을 돈밖에 없는 놈이니까. 얼른 먹고 나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요즘은 손님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게 하나가 망한다고 해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는데 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내 가게가 망한다고 한들 감히 내 아들을 저런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집에 와서도 그 남자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게 와서 행패 부리는 손님도 수없이 봤지만 그 남자는 이상하게 너무 기분 나쁜 사람이었죠.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머리가 좀 아프네. 결혼식장이랑 예물 다 맞췄어요. 잘했구나. 엄마는 그렇게 예리가 못마땅하세요? 못마땅하다기보단 뭔가 너무 급해. 좀 천천히 생각해보고 하나씩 해결해도 될 텐데.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 뭐 네가 행복하면 됐지. 엄마는 그것밖에 바랄 게 없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물이며 결혼식장까지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돈을 쓴 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례허식 싫다면서 혼수며 예물이며 생략한다던데 이건 뭐 차고 넘칠 정도로 돈을 써대고 다니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돈을 쓰긴 힘들었습니다.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이었죠. 아들도 저를 닮아서 아끼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인 아이였는데 아니 애비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객들이 몇 분이나 오시니? 하객? 손님이요? 없어요. 뭐? 손님이 없다니. 친지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귀찮아요. 그냥 전 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장을 좀 작은 데로 잡지. 어머니, 제 꿈이요. 아주 멋지고 웅장한 버진 로드를 걷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거기 잡은 건데. 대신 식비는 줄잖아요.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괜찮죠? 늘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장을 그렇게 좋은 데를 잡아놓고선 하객도 없이 결혼을 한다뇨.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헤헤거리면서 결혼 준비하는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한다고 돈 많이 써서 죄송해요. 할 건 해야 하는데 좀 지나치다 싶은 게 많구나. 지하철만 타던 애가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그 애가 시키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결혼 준비까지만이야. 사는 건 너희가 아끼고 살아야 된다. 알겠니? 네, 엄마. 그리고 예리가 자기 아는 샵 있다고 거기서 드레스랑 한복까지 다 맞추자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오라고. 나랑 같이? 네. 보통은 친정어머니랑 가는데 예리는 시어머니랑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예쁘지 않아요? 마음이 예쁘다고요? 그럴 리가요. 돈줄이 있어야 지 맘대로 드레스를 고를 테니 절 부른 거겠죠. 저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 요즘 가게 일도 신경 못 써서 시간 내기 좀 그래. 엄마, 예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엄마도 아시는 데더라고요. 뭐? 엄마가 가주시면 아무래도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요? 전 제가 아는 샵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저한테 무슨 망신을 주려 저러나 싶었죠. 알겠어. 그럼 시간 잡아봐.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주변에 아직 아들이 장가간다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결국 이번에 다 공개하게 됐으니 저도 마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기분 좋게 해주자는 마음을 먹게 됐죠. 어머,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제가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정 사장을 이렇게 보네요.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하거든. 그래서 애들 한복이랑 우리 며느라기 드레스 좀 보려고 왔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아유, 우리 귀한 아드님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셨나? 너무 궁금하네요. 그냥 둘이 좋아서 만났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면 며느리 자랑에 늘어질 텐데 전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 드레스를 맞추는 며느리가 궁금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드레스를 고르는데도 직원들이 아주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아니, 가슴이 안 빵빵하잖아요. 최대한 뽕을 많이 넣었는데. 그럼 지금 내 가슴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더 최대한 신경을 쓴 건데. 다른 거 가져와봐요, 당장. 직원들을 막대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는지 궁금해서 난린데 저런 꼴을 보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맞나 보네요. 미안해요. 우리 며느라기가 좀... 찬성아! 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턱시도 피팅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죠. 왜요, 엄마? 예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일단 직원들 좀 물리고 네가 좀 진정시켜. 이게 무슨 꼴이니? 사람들 다 보는데. 알겠어요, 엄마. 아들은 피팅룸에 직원들을 다 보내고 며느라기와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전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저 애를 과연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피팅룸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전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직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드님 들어가시고 나선 저희는 들어가 보질 못해서. 전 둘이서 싸우고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 보는 것 또한 며느라기가 싫어할까봐 선뜻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전 어찌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팅룸 커튼이 확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나온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르는 남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과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정신이 없었죠. 저 남자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건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 빨리! 샵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혹시나 흉기를 들고 있을까봐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신고하기만 해봐. 내가 여기 다 불질러 버릴 테니까. 전 애들이 걱정돼서 피팅룸을 살펴봤고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라기는 드레스가 다 찢긴 채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찬성아, 찬성아 정신 차려. 찬성아.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할머니, 나 기억 안 나? 누구? 전 그제서야 그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게에 찾아왔던 그 남자 손님.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왜?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남편?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준비하는 며느라기한테 남편이라니요. 할머니 아들이 이렇게 정신까지 잃은 이유 모르겠어? 나 이 여자랑 7년을 같이 산 남자라고. 사실혼 관계 들어봤지? 내가 사업 망하니까 2년이 애새끼도 내팽개치고 집 나가서 소식이 없더라고. 그땐 내 자신을 원망했지.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놈이라고. 근데 이 못된 게 딴 놈을 물어서 버스를 갈아탄 거야.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고 말이야. 애까지 있었다고? 근데 갈수록 이 쓰레기 같은 게 선을 넘더라고. 당신 아들 내 마누라한테 홀라당 빠져서 가지고 있는 돈이며 땅이며 다 내 마누라 명의로 해놨더라. 처음엔 당신 아들이 불쌍했어.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네? 애도 나 혼자 키워야 되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버린 마누라. 가만히 둘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딨겠어?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했지. 당신 아들한테 받은 거 나한테 반이라도 달라고. 그런데 이 못된 게 나보고 꺼지라네? 야, 열받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판사판 된 거야.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 저한테, 아니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지 하고 말이죠. 그때 샵 직원이 부른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그 여자와 남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여자는 사기로 이미 여러 전과가 있었고 현재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남자 또한 폭행과 사기로 이미 여러 번 벌을 받았고요. 정신을 잃은 아들을 보니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절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저 정말 저런 여자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모든 걸 제 위주로 맞춰주는 걸 보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죄송해요. 됐어. 그래도 여기서 멈춰서 얼마나 다행이니? 하늘이 도왔어.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만나던 당시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지만 헤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해 우연히 만난 저 여자가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죠.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인생을 망치려 했던 쓰레기들. 정말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아들이 그 여자에게 넘겨줬다던 돈이며 땅이며 모조리 환수했고 다시는 우리 곁에 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마음의 병을 얻어서 한동안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지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찬성아,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생각 없어요, 엄마.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 얼른 정신 차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죄송해요. 나 엄마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아들이 저렇게 있으니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전 그 못된 것들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내는 건 어때요? 안 좋죠 뭐. 나랑 우리 아들한테 한 짓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게 생각하죠. 아니, 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 아니, 깜빵까지 왔는데 뭘 어떻게 더 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사과?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난 우리 아들이 돌되기 전 남편을 잃었어. 그리고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넌 지금만 생각하지? 네가 돈에 눈이 멀어서 팽개쳐버리고 나온 아들을 생각해봐. 네가 여기서 나가면 누가 널 반길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인생엔 오직 가족뿐이야, 가족. 그렇게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하니? 아직 늦지 않았어. 반성하고 또 반성해. 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면 말이야.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잔 아들의 이야기에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이후 아들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다시 만났고 지금은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음 한켠 꼭꼭 숨겨둔 그리운 사람들,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옥자야, 오빠, 옥자야, 아휴,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몇 년을 네가 하는 가게를 서성였는지 몰라.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가 뭐라고 널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미안하다, 옥자야.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오빠. 오빠, 날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전 오빠와 남동생들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가족을 찾은 거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답해야 한다더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 제 이기심을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소중한 아들이 상처를 받았죠. 이기심과 본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 자신이 곧 가족이고 또 내 가족이 곧 내 자신인 걸 세월이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가족이 있기에 또 내 자신을 믿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